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직업, 인간관계, 가족, 사회적 역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 즉 자신을 선택하는 일은 너무 자주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나보다 타인을 우선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 그리고 그 희생 끝에 남는 것은 허탈함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은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과 무너진 자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게 되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국 나를 피로하게 만들고 나의 진짜 목소리를 점점 잃게 만듭니다. 윤근 인간의 성장의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자신을 우선하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 이기심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반면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타인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경계를 만들고 더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 때 타인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첫 번째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실패한 나를 비난하지 않으며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통합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그 신뢰는 삶의 모든 관계와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말한 진짜 자립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먼저 선택할 때 삶이 어떻게 근본부터 바뀌는지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칼 융이 남긴 신성한 심리학적 통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동안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진짜 나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관계의 방향을 바꾸며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 선택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순간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자신을 잃곤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혼자 남겨지지 않기 위해,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고갈과 감정적 소진만을 남기며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만듭니다. 칼 융은 관계란 두 자아가 각자의 중심을 지닌 차에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끝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고 공감하면서도 경계를 유지하며 함께 있으면서도 나만의 삶의 방향을 고수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성숙함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개성화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즉, 개인이 무리 속에서 동화되거나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인 양 착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실한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실현하는 상태입니다. 개성화는 이기적인 독립이 아니라 조화로운 자립입니다. 이 자립이 있는 사람만이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조건 없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채 맺는 관계는 항상 불안을 동반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진 않을까, 떠나진 않을까. 이런 불안은 결국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관계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 속에서도 항상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그 태도 덕분에 관계는 더 진실해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자신을 먼저 선택하면 관계에서 반응보다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그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자립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느끼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건강한 소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갈등을 성장의 계기로 바꿔냅니다. 결국 관계는 나와 타인의 연결이기 전에 나와 나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사랑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관계의 출발점을 다시 설정하는 일입니다. 타인보다 나를 우선하는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당신의 모든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의 파도에 휘말려 자신을 잃기 일쑤였다면 이제는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칼 융은 인간의 감정은 억제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이며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나 자신에게 묻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근 진짜 약함은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를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분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바라보고 불안 속에 숨어있는 인정 욕구를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분석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업이며 궁극적으로는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기에 내면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나는 왜 지금 불편함을 느낄까? 이 감정은 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습관은 당신의 감정 패턴을 바꾸고 반복적인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윤근이를 감정의 의식화라고 불렀고 이 과정이야말로 진짜 자기 이해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하면 억눌렸던 자아의 목소리도 함께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억눌린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좀 봐줘. 나는 오랫동안 외면당했어.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껴안고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을 돌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해방감과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리듬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요동치던 내면이 점점 고요해지고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그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더 깊은 자신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정적 성숙이며 삶의 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가 정한 성공의 정의, 타인의 기대, 가족의 바람에 맞추어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삶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바람직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점점 피로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은 진실하지 않은 삶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언젠가 삶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진짜 당신의 것인가?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타인의 메시지보다 자신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 사람들의 기대보다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 타인의 성공을 기준 삼기보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삶은 점점 더 자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자기 중심성의 회복이라 불렀습니다. 삶의 중심축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지는 과정. 이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던 삶에서 자신의 직관과 통찰을 신뢰하며 길을 내는 삶으로의 전환. 이 전환은 때로 고독할 수 있고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갖습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속도도 다르게 설정합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비교하거나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융은 인간의 진정한 성장은 가속이 아닌 통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삶을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사는 것. 그 깊이는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삶의 모든 장면을 더 명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남의 시나리오에 맞춘 연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쓴 대본대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향은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증명하거나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나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삶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국 삶의 모든 층위를 더 풍요롭고 더 진실하게 바꾸어 줍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곧 완전하지 않은 나를 수용하겠다는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선택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과거의 실패, 외면당한 기억, 사랑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그림자들. 칼 융은 인간 내면에는 누구나 그림자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일부이며 종종 감정의 폭발이나 불안, 반복되는 실수의 형태로 삶에 나타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은 이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고 껴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선택하려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수용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완벽해진 다음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루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처야말로 당신이 더 진실하게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처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감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자신도 받아들이고 질투하는 자신도 외면하지 않으며 실패 앞에서 무너진 자신도 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 것 같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강함은 모든 나를 수용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며 그 그림자마저도 나의 일부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림자와 상처를 껴안는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불안, 방어적인 말투, 공격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것은 공감의 확장이자 진짜 연결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과잉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단지 드러난 표면이며 그 이면에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수용한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장 불완전한 부분까지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괜찮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나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용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기 신뢰를 형성하는 길이며 삶을 통합하는 심리적 도약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말한 진정한 자립이며 내면의 신성함과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적인 나, 인정받는 나, 완벽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를 좇지 않고 내면의 본질로 회귀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을 바꾸는 일이며 삶의 모든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존재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삶의 모든 선택이 나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해지고 타인의 기준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번 이 길을 인식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연결된 삶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관계가 달라지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성 셀프 디비니티의 실현이며 윤기 말한 심리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삶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울림을 더 깊이 듣게 되고 타인과 연결되기 전에 자신과 먼저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찰의 공간이며 내면의 통찰이 태어나는 성소입니다. 윤은 자기 자신과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누구와도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준비이며 그 연결은 삶을 훨씬 더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국 당신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진실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여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여정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출발한 사랑, 존중, 나눔은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닿고 그 울림은 또 다른 존재를 깨우는 파동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칼 융이 말한 의식의 확장이며 존재로서의 성장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결국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실패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순간에서 나는 나를 선택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삶, 그것이 당신을 근본부터 바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게 만들며 존재 자체에 빛을 더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걷는 동안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야말로 세상이 기다려온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이 말했던 자기 실현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 진실을 살아내며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 이 힘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며 자신을 미루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지침, 공허함, 관계의 왜곡, 감정의 고갈,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던 삶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그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 하나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질감은 달라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지며 더 진실해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진짜 나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외로울 것이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누군가는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 당신은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진실에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질서에서 비롯된다. 지금 당신은 그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리고 당신 또한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결심,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또 다른 이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지지하고자 하는 당신의 선언이자 이 여정을 함께하는 또 다른 이들과의 연결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결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선택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밝히며 평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칼 융이 남긴 신성한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제 그 존재를 꺼내어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